이 아침 5분은 밤 1시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아, 아침 시간을 활용하면 그날 하루의 양 자체는 달라지지 않지만 시간의 질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혹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두뇌를 풀 가동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가장 맑고 깨끗한 아침 시간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실감을 할 것입니다. 아침 시간에는 밤 시간에 비교할 수 없이 공문의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뇌과학 세계에서도 자두 속에서지 기상 후 2시간은 두뇌의 골든타임이라는 불리는 시간대입니다. 우리의 뇌는 자는 동안 종료되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정비된 그라운드처럼 말끔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책을 읽어도 내용이 별이 쑥쑥 들어오고 반짝이는 아이디가 솟습니다. 어리지럽게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자는 동안에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시간의 위대함을 알게 된 뒤부터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중이 필요한 일이나 공부를 합니다. 이 일찍 일어나는 효과는 좀 고2 시절입니다. 지금은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지만 고2 시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침 훈련이 있다는 이유로 축구부를 그만둘 정도였습니다. 간신히 지강만만 면할 정도로 늦잠을 잔 탓에 매일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바닥을 친 후로는 어차피 나란 인간은 구조불능이라면 한정더 부정적인 사고에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근신 처분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일찍 일어나기의 효과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일찍 일어나니 갑자기 긍정적인 기분이 들어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대입 공부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은 두뇌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최고의 집중력이 발휘되어서 무거운 일도 척척 진행이 됩니다. 이 공부를 시작했지만 졸려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공부를 시작하고 성적이 정 오른 고3의 봄에 대학에 가겠다는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을 때는 전에 기초가 잡혀있지 않는다. 고등학교 참고서는 봐도 이해가 못해서 공부사서 공부는 그가 먹으면 초등학생이 있는 여건석을 가서 보고 봤을 정도입니다. 이제 이 시즌도 공부했던 사람들 잘못한 것은 아무래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간신히 노려볼 만한 것으로 세 과목만 시험을 보는 사립대학뿐이었습니다. 나의 경우 제로는커녕 마이너스에서 시작하기에 착실히 공부를 해왔더라도 도저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입시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수업을 따라가기에도 벅차서 예습은 고수하고 복습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전부 처음 배우는 것뿐이나 여겼고 공부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서를 보는 속도도 느린 데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수성이라서 한 단원을 떼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2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녁 8시경에 책상에 앉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한밤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몇 문제만 풀었을 뿐이라 변명조차 무색했습니다. 매일 밤 야심차게 책을 펼쳤으나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이 시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일하다가는 먼 일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정신이 번뜩 든 이후 나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할 시간을 만들게 했습니다. 먼저 하루의 일정 파악하기 위해서 버티컬 타임의 위클리 수업에 내가 시간대별로 무엇을 하는지 작성해 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수업이 있었고 학교 후에는 시학원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배운 학교에서는 언제 복습할까? 배운 것을 지식으로 정착시키려면 복습이 가장 중요하지만 돌아보니 나는 복습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늘리려고 해도 뒤돌아서 보면 잊어버리니 배운 것은 바로 복습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주말에 몰아서 복습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따르면 우리의 기억은 20분 후에는 40%가 뇌에서 사라지고 일주일 후에는 74%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배운 것을 지식으로 정상시키려면 배운 것과 복습의 간격을 어떻게든 외우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습 시간을 늘리려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침 시간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 때 성적이 급상승했습니다. 아침에 2시간 정도 공부할 요령으로 다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첫눈은 어찌는 돌리던지 그래도 졸린 눈을 비비게 오며가면서 억지로라도 책상에 앉아 보았습니다. 일단 참고서를 펼치다 신기하게도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집중력이 높아서 처음 30분은 눈 깜빡할 새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아침 효과는 기대 이생이었습니다. 참고서 내용이 놀랄 만큼 머리에 쏙쏙 들어갔고 지금 어려운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 수 있었습니다. 원래 아침 시간은 복습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복습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공부도 아침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현대문이나 고전문학 독해, 영어 장문 독해같이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를 아침에 시작했더니 성적 상승했던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원에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어 손 없는 수거나 수준 높은 문제집을 풀 때 역시 아침이 최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는 아침 시간을 활용합니다. 책 집필도 아침에만 합니다. 아침에는 아이들과 샘솟아서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복습해야 된다면 그 사실 할 일을 적습니다. 그렇게 밤보다 훨씬 공부가 잘 되는 아침에 복습하면 전부 이전에 공부했던 게 전부 흡수가 됐습니다. 그럼 나는 컨트롤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해도 안 된다는 피해 의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남으로써 얻은 것은 성적 상승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자신감의 원천은 항상 행동이 있었습니다. 행동에서 얻은 성과가 자신의 기대와 일치되어 사람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전에 저는 이와 반대로 행동해도 성과를 얻지 못해서 자신감이 바닥을 쳤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살고는 전전했지만 성적이 오르내서 부모님께 실망을 아닌가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어차피 난 뭘 해도 안 된다면서 난 공부 체질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신경력을 학습성 무력감이라고 하는데 이 학습성 무력감이 우리 상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전에 대한 모습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공부할 의욕이 잃고 매일 욕구 불만만 쌓여갔습니다.
자신은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감각을 잃으면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기는 이 감각을 키우는 데 적극입니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모두 수면 시간을 조절하거나 여유 시간을 재점검하는 등 시간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래 쫓겨서 시간에 휩쓸려 다니던 상황이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이 시간을 관리해 하루를 할 수 있다는 감각을 갖게 되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감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감각을 지켜 자신감을 키웁니다. 자신감 제로놓고는 마이너스였던 제가 아침 5시에는 스스로 정한 시간에 일어남으로써 뭘 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면 된다는 건강적인 사고로 바뀌면서 공부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다면 작은 일이라도 좌절해서 공부를 일찌감치 포기하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하면 된다는 경험이 축적되니 열심히 하면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주는 힘은 무한합니다. 일찍 일어나게 조단하면 그 힘을 바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